오늘 첫 번째 잡은 주제는요. 관용의 나라 프랑스의 똘레랑스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프랑스 이민자들이 분노한 이유이죠. 프랑스 시위에 불붙인 나엘 동영상. 일단 프랑스는 연금 개혁 문제 때문에요. 계속해서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프랑스를 여행할 때는 시위가 아닌 때를 찾기 어렵다 할 정도로 프랑스는 이 시위의 나라죠. 알고 보면 이제 이게 혁명의 나라 아닙니까? 더 레볼루션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될 정도로 1789년도의 대혁명 때 루이 16세를 처단한 혁명의 나라이죠. 근데 어쨌든 교통 검문을 받던 알제리계 10대 소년 나엘이 경찰총에 맞아서 숨진 일을 계기로 프랑스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이민자 차별에 대한 분노가 과격 시위로 번졌다. 이것이 주류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있고 트리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배경은 이민자 차별이고 트리거는 이제 이 경찰의 과잉이죠.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 어머니가 등장을 해서 할머니가 등장을 해서 우리 아이의 죽음을 그렇게 써먹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소용없죠. 프랑스는 또 시위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나라 같지 않죠. 우리나라는 시위한다고 해서 옆에 상가가 뭐 유리창이 깨지거나 뭐 약탈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좀 심해졌다. 그러면 일단 샤넬부터 부수고 보는 게 그네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프랑스는 수십 년 전부터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20년 프랑스 전체 인구의 13%가 이제 이민자가 됐죠. 더불어서 13%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 절벽 문제,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뭐 유럽 사회는 이미 미리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요? 우리도 이제 보이잖아요. 시간은 우리가 나이가 젊어질 리는 없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민자 출신들이 다양하게 문화, 뭐 예를 들어서 음바페, 네 그렇죠, 그렇죠 음바페. 그다음에 뭐 축구 선수 중에 지네딘 지단,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알제리계 이민자들의 후예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부르키니 이야기입니다. 이게 2016년 SBS 화면입니다만. 부르키니, 부르카죠. 무슬림들은 이제 여자들이 눈만 보이고 다니죠. 사실 눈도 가리고 싶으면 가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변에서 그렇게 수영하는 것이 전통적인 프랑스 비키니 입고 그 해변에 뭡니까? 이 미관상의 어려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뭘 할지 모른다라는 어떤 그 두려움, 뭐 이런 문제로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강제로 옷을 벗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걸 두고 또 이 무슬림들은 이게 이제 종교적인 거랑 결합되니까 뭐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때부터 이제 숫자가 적을 때는 좀 웅크리고 있다가 숫자가 이제 10% 정도가 동일 집단이 10% 넘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EU들의 회원국들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민자 비율이 평균값은 요 정도 나오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여기 있습니다. 요 정도 나옵니다. 근데 룩셈부르크가 이민자 비율이 이제 가장 높죠.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이민자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EU 집행위원회에서요 몇 가지 통계를 냈는데 안상홍 님의 2021년 2월달 프랑스 내 이민 현황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이 자료를 재인용한 거고요. 2018년도 통계입니다. 그래서 EU 전체 국가 중에서 물었습니다. 이민자가 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가? 돈은 우리가 벌었는데 이민자들이 사회에 아무래도 이동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네들이 복지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민자가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가? 라는 질문에 EU 전체 평균은 56%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프랑스는 43%가 그렇다. 옆에 있는 스웨덴이라든가 에스토니아나 영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이제 별로 안 그렇다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75%나 됩니다. 두 번째, 이민자가 당신의 국가에서 노동자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가? 이것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안 좋게 말하면 이렇게 좀 편을 가르는 질문 중에 하나죠. 앞에 질문도 그렇고 편을 가르는 질문 중에 하나고 한편으로는 기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주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적으로는 39%가 그렇다. 조금 더 줄어들죠. 라고 대답했고 프랑스는 30%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고 이웃나라 영국은 어떤가 궁금하죠. 영국도 이 문제 굉장히 첨예하죠. 3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뭐 이 논문에는 여러 통계 조사가 인용됐습니다만 이민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도입돼야 하는가. 이민자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강력한 조치. 그러니까 법이나 행정조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행정력이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여기 보면은 적극적으로 그렇다가 33%, 대체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40%예요. 그러니까 70% 정도가 이민자 차별 문제는 존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노동에 대한 거, 복지 시스템에 대한 것보다 국가가 더 열심히 해라. 이게 더 많은 겁니다. 이게 이제 거의 우리의 미래로 거의 보입니다. 이 통계의 흐름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프랑스 내 이민자는 점점점 이렇게 증가를 해서 10%가 넘었습니다. 2020년도에 넘었고요. 13%까지 올라왔습니다. 프랑스는 이주민 통합 정책을 전통적으로 써왔고요. 이른바 공화주의 모델이라고 썼습니다. 프랑스에 귀한 이주민들에게만 프랑스 시민과 같은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민들이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전환을 강제하는 거다. 공화주의, 프랑스에 들어왔으니 프랑스인이 되어라. 들어왔으면 너는 다 인정해줄게. 그런데 프랑스의 문화에 어떤 동화된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권과 시민권을 구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은 있게 해주는 그런 단계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주는 단계가 이제 구별되어 있죠. 이런 원칙에 따라서 프랑스 이주민 공동체는 공식적 혹은 법적으로 인정된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프랑스의 학교 교육 역시 공화주의적인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이주민들의 인종적, 종교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평등성을 강조했다. 이때의 평등성이라 함은 전통적으로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레거시의 평등성인 거죠.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화주의 모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어땠어요? 그 프랑스로 이주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남유럽이거나 아니면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경우 혹은 이제 중동, 서중동 지역에서 올라온 경우 최근에 시리아 난민 사태 때문에 쭉 갔잖아요. 쭉 갔는데 뭐 인종적, 종교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는 평등성 어때요? 코란 불태우면 됩니까? 난리 납니다.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책이 아닌 거죠.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또 심심하면 한 번씩 뜹니다. 누군가 그 코란 불태웠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며칠 지나서 몇 명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화염병을 던졌다. 뭐 이 이슬람 무슬림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는 안 밝혀지지만 프랑스 사회 통합에 관련돼서 이 동화주의인 거죠. 동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의 평등과 자유의 원칙 하에 개인의 존중, 집단의 정체성과 차이는 인정하지 않아요. 통합이 일차적 조건은 귀하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문화의 차이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히잡, 부르카를 사용하는 건 금지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유입통합계약을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적을 획득함으로써 사회에 통합한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교육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이른바 똘레랑스죠. 관용이라는 단어잖아요. 관용이나 너그러움, 종교나 이념, 신념, 양심, 행동 양식이 달라도 용인하고 존중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사상과 이념의 자유가 꽃이 되는 배경이다. 이건 뭐 프랑스는 뭡니까? 68혁명에 의해서 그 다양성의 사회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인들의 다양성인 거죠.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이 북아프리카 지역 쪽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종교적으로 다른, 인종적으로 다른, 얼굴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만의 다양성이냐, 그들만의 포용성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프랑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프랑스를 프랑스답게 만들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레거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한국 나왔습니다. 한국 나왔어요. 왜 우리가 프랑스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좀 이따 조직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다양성과 포용성의 역동을 가지려는 자, 다양성과 포용성의 그 다이나믹을 이 긍정적 에너지로 소화시키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지금 또 뭐 끊임없이 시위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을 다녀보신 분들은 미국 갔을 때의 유색인종인 나 자신을 보는 그 시선과 유럽 갔을 때의 그 시선, 유럽이 훨씬 더 심하잖아요.
한국을 보니까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169만 명이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만 200만 명, 300만 명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몰려 있고요.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의 단일 민족 인식 물어봤더니 목회데이터 연구소 자료 재인용했고요. 단일 민족 국가 아니다. 이미 절반 정도 됩니다. 연령대별로 50대 이상이 훨씬 더 많아요.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 뭐 단일민족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긍정적인 인식은 두 가지예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이민이 필요하다. 외국인 이민자는 한국 경제에 기여한다. 높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인식은 사회 갈등이 확대될 것이다. 그 뭐 사회 갈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은 굉장히 이제 많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일자리 뺏어간다. 뭐 33% 정도 됩니다. 유럽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식이랑 비슷한 거죠. 외국 이주민 인구 늘어야 되느냐, 늘어야 되냐? 이민정책연구원이고요. 2023년 7월 6일 조선일보기사 재인용했습니다. 국민인식조사로 봐보니까 41.9%가 늘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22.3%는 줄어야 된다. 대답했습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35.9%이죠. 법무부 정책에서 이민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이런 기사가 쏠쏠하게 나오는데 다양합니다. 다만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주민 이미 들어와 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들에 대한 사회화에 대한 교육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뭐 이게 뭐 일본 사람이죠. 아버지가 일본인입니까? 아무튼 강남이 귀화한 것이 TV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전태풍 미국에서 아버지가 미국인이죠. 그래서 귀화했습니다. 귀화했어요. 토니 애킨스. 그래서 전태풍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대표로 뛰기를 희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인식이 조금 더 달라집니다. 예,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제가 국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가가 거대한 하나의 조직이라고 볼 때 기업도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기업에서는 이제 조직사회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뭐 대학원에서의 논문을 사내 멘토링이 조직사회화와 학습 조직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제목으로 뭐 논문을 썼습니다만 조직사회화라고 하는 개념은 외부자였던 개인이 조직의 내부 구성원이 되어서 조직의 규범, 가치관 등이 요구되어지는 어떤 행위 그리고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술, 사회적 지식을 익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조직사회화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런 게 뜹니다. 막 뭐 열심히 뭐 이렇게 신입사원 교육하고 외치고 구호 외치고 사과 뭐 이렇게 배우는 거죠. 뭐. 근데 군대 가더라도 이렇게 군대 가더라도 뭐 이렇게 군가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3개월 동안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는 온보딩 프로그램 엄청나게 강력하게 진행했죠. 그리고 온보딩 시간표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운영하고 언더백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사회화 차원에서 입사 첫날 교육도 하고요. 네, 가인즈 캠퍼스에서 입사 첫날 프로그램 검색하셔서 꼭 자료도 다운로드 받으시고 교육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조직사회화라는 개념이 지금은 어떤 단어로 대체됐냐면 심리적 안정감으로 어떤 개념이 좀 대체가 된 겁니다. 어떠세요? 프랑스 사회에서 이민을 온 사람은 프랑스의 조직사회화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민자라 하더라도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프랑스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율성과 어떤 종교적 혹은 문화적 다양성을 표출해도 여러분은 안전할 겁니다. 우리는 보다 더 다양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합니까? 프랑스에 들어왔으면 프랑스법을 따라라 하고 조직사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조직 내에서는요. 회사에 입사했으니 회사의 룰을 따라라 라고 하는 메시지 필요하죠. 그런데 집단적 사회화가 아닌 개인 단위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흐름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인재들은 이런 방향으로 이동해가는 겁니다. 김경일 교수님과 우리가 비즈니스 파워 콘서트를 7월 18일 날 오전에 합니다. 미리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많이 이렇게 강연을 하셨는데 언더백 기업은 좀 어떠세요? 작은 기업은 좀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심리 임상 실험을 할 때는 통상 40명에서 100명 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작은 조직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대기업을 가게 되면 이런 작은 단위의 결과가 대기업에도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지만 작은 기업은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조직은 심리학이지만 큰 조직으로 가면 사회학이 됩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냐면 조직 사회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인 심리학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에이미 에드먼슨 두려움 없는 조직, 가인즈 캠퍼스에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구성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질문들에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즈 캠퍼스에서 컬처 캠퍼스를 제공해 드렸잖아요. 조직의 문화를 개인에게 먼저 알려주고, 이 문화적 원칙 속에서는 당신이 성과를 내고 책임을 지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배경을 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프라이어리티, 이 부분, 피플 코드, 이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조직 사회화를 대체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이 서포트 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칠판에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이민 정책은 기본적으로 동화주의를 썼어요. 프랑스는 환영합니다. 단 프랑스의 전통적인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였어요.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경제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유럽 사회가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표해서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들 비슷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뜨거움을 겪고 있죠. 대한민국 사회에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2,800만 명 중에서 벌써 200만 명 가까이가 지금 외국인 근로 노동자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10%가 넘어가면 대한민국 사회도요, 이런 일을 겪습니다. 광화문에서 무슬림들이 우리의 종교를 보다 더 자유롭게 인정해달라라고 광화문 앞을 시위하고 있는 길 우리 곧 보게 될 거예요. 자, 경제와 문화적 차이, 그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MZ와 디지털 세대의 그 차이를 해결하려는 자, 다양성의 무게를 견뎌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 던져드리고 이 테마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받아들이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프랑스의 약탈에 가까운 시위를 보면서 경영자로서 쟤네들 왜 그러나를 뛰어넘어서 우리 조직에서 지금 MZ와 디지털로 무장한 세대들, 굉장히 다양한 인재들을 조직 내에 영입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